반갑습니다. 제가 글에 관심을 가진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니까 그때로부터 생각하면 이제 글 쓰는 연륜이 환갑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기독교 문인협회에서 내는 기관지 기독문학에 50년 필력, 김신웅 50년 필력이라는 특집도 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특집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글을 쓰면 쓸수록 글을 쓰겠다는 욕심,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글쓰기가 더 어려워져요. 나이 들수록 연륜이 쌓여지면 연륜은 나이태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회가 특히 크리스찬들이 너무 요즘 입방아에 오르는 이제 속설로 입설에 오르는 이런 상황이 뭐냐면, 좀 너무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얼르지 않고 잘 어울려야 할 사람들이 어울리지도 않고 또 잘 아우르지도 않고 다독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집단이 되어간다고 개탄하는 이런 소리까지도 듣게 됩니다. 우리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로서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종교가 아니고, 그런데 흔히 종교와 신앙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 절에 다녀요 하는 거나 교회 다녀요 하는 거나 그건 하나의 종교를 가졌다는 말이지, 신앙은 아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쓸 때에도 그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만 있어야만 크리스찬의 글이 되는 건 아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걸 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글이 십자가, 예수님 이런 것을 그 문장 안에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여긴 기독교 정신이 배어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것이 거기에 아울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우른다는 표현은 어울린다는 표현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우른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어디 사전적인 의미로 먼저 말씀해 보세요. 아우른다. 이것은 잘 뭡니까? 요리를 할 때 간을 잘 맞춘다는 말로도 되죠. 간을 잘 맞춰야지, 간이 안 맞으면 그 음식이 뭐가 됩니까? 쓰거나 시거나 짜거나. 그런데 그것이 잘 아울려져. 그런데 흔히 어울리는 건 인간들이 어울리는 거고, 그런 것은 아우른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요즘 어느 집이건 피아노나 이런 키보드 한 대 없는 집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피아노 있다고 해서 다 피아니스트입니까? 대개 우리 집에 피아노 있으니까 나 피아니스트야 하는 사람은 없지요. 인정받아야죠. 그러면 인정받기 위해서 그 피아니스트들이 또
조수미 같은 사람은 유명한 소프라노인데 그 자기가 유명한 조수미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피아노를 가지고만 있어서 피아니스트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글을 쓰겠다는 의욕만 있어서 글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단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글을 쓴다고 하는 그 글이 쓰여져 온 배경,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전적인 것부터 답습해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톨스토이, 뚜르게네프,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비웃는 그런 현대 문인들이 있어요. 쾌쾌 묻게 무슨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체홉, 이제 유명한 뭐 단편 소설하면 체홉, 뭐 또 이제 시를 이야기한다면 뭐 이제 마라르메 정도만 이 얘기 나와도 깜짝 놀라죠. 예? 여러분들 말레리나 마라르메 정도 나와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한국 문학을 한다면은 우리 문학의 역사성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이 우리는 한자 문학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다 고등학교는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향가 한수 지식은 다 배우셨죠. 향가라는 그 말 뜻은 어디입니까? 그거 한 가지만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셔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 오신 것에 아주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향가가 무슨 뜻이에요? 향가. 처용가 있죠. 세발발 기다래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서 자리 보곤 가로리 내여라. 둘은 내해였고 둘은 내고 본디 내해다 말한 아산을 어디하니고. 새벽 그 밝은 달빛이, 서울의 밝은 달빛에 밤들이 논이다가 밤새워 놀다가 들어서 자리 보곤 가로리 내여라. 집에 들어와 내 잠자리를 보니까 가랭이가 넷이구나. 둘은 내해였고 둘은 위에인고,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신고 본디 내해다 말한 아사날 어띠하리고. 본디 내 것이었는데 아끼었으니 어쩔 것인가. 옛날에도 그런 그 그림, 이게 향가에서 많이 인용되는 건데, 향가라는 것은 중국 문학에 대한 시골 노래다 해서 향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고향이라고 쓰는 그 향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그죠? 중국은 원래 서울이고, 한국은 동방 예의지국 뭐 우리가 이랬지만은 한국은 속국이다 이거예요. 그런 데에서 우리 조상들은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향가를 말했으면 고려시대로 내려오면 고려 때는 가요가 있었어요. 가요는 그래도 한국적인 것으로 내세우려고 물론 이두로 썼어요. 그때까지도 한자의 음을 따서 우리 말대로 표기해서 쓴 이두로 썼습니다만은 이시조선 이조 시대에 오면 뭘 썼어요? 별곡, 관동별곡, 서경별곡, 청산별곡 하는 별곡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것도 또 아셔야 돼요. 별곡은 뭐예요? 중국 노래와 다른 노래다. 노래곡자 아닙니까? 향가는 뭐예요? 그때에도 당나라의 문학에서 다른 노래다 해서 향가라고 했고, 2조 때의 그 별곡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물론 2조 때는 시조가 이제 지어지기 시작해서 우리의 고유의 문학 형태가 정형화돼 가기 시작했지만은 별곡 문학이 이제 정철,
송강 정철의 이제 관동별곡이니 서경별곡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원을 그 말뜻을 잘 알고 계실 때 우리가 문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기독교 문학에서 왜 이런 향가나 별곡을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이것을 알아야 왜 그런 것이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 정신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 문학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공헌되어야 하고 그런 글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독교 문학 혹은 아까 중국 문학에 대한 그 신라 문학을 향가라고 한 것처럼 또 그때는 당나라죠. 청명 원나라 이렇게까지 오면서 원명청이죠.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그 문학에 대한 우리의 것이 별곡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일반 문학과 달리 차별화된 기독교 문학을 우리가 내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학에는 신앙심이 배어져 있어야 하고 아울러져 있어야 해서 은연중에 전도의 목, 선교의 몫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즉흥적으로 어떻게든지 기독교 시이니까 십자가가 꼭 나와야 하고 기독교 시이니까 무슨 교회의 첨탁 종소리가 나와야 하고 물론 그런 배경적인 거 또 느껴지는 거 그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아울러져 있어야지 그러지 못할 때는 이건 기독교 문학도 아니고 일반 문학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가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해서 다 피아니스트가 아닌 것처럼 정말 성경은 이제 교회 갈 때만 들고 가서 예배 보고 나면은 차 뒷자리 거기다 얹어놓거나 또 집에 가서는 내 책상 위에 다른 책들은 많은데 성경은 별도로 딴 데 엉뚱하게 있어서 하루에 한 장도 안 보고 묵상하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참 기독교적인 작품을 그려내기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먼저 시기 때문에 시는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초보적인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인 말레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소설이 일반 산문이 걸음을 걷는 것이라면 시는 춤과 같은 것이다. 춤추는 것이다. 뭔가 가슴에 오는 느낌이 있죠. 네? 일반 보행과 소설이 일반적으로 걷는 것과 같은 일이라면 시는 춤추는 것이다. 그러면 맨 먼저 춤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걸으면서 리듬 맞춰서 걷는 사람은 없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걷는 거지만 춤은 뭐가 있어요?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운이에요. 운과 운율. 그런데 너무 현대시가 이 운율을 무시하고 있어요. 자유신이 장신이 하면서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시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말을 담으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운율이 없을 때 그거 시에 근접하고 있지 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율을
항상 시에서는 운율을 먼저 꼽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 산문과 시가 다른 것은 뭐가요? 일반 산문에는 운율을 갖출 필요가 없죠. 예, 그냥 대화도 다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느끼는 대로 그냥 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뭐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면 뭐 거기에 뭐 비가 내리자 뭐 어쩌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도 운율을 갖추어서 쓰려고. 그래서 시조의 정영시처럼 정영시 우리 한국에만 정형적인 그런 이 3-4-3-4-3-4-3-4-3-5-3-4라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는 이런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시에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면 소넷 14행시. 영시의 가장 기본은 소넷 시로서 14행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 끝에는 모음이 따라와야 하고 행별로 그것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져야 돼요. 원칙적인 것은. 그런데 그것도 많이 지금 요즘은 파격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세태가 되었지만은 옛날에는 그걸 엄격하게 지켰어요. 엄격하게. 우리 한국 시도, 한국 시조도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초장, 중장, 종장을 옛날에는 3행으로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초장을 2행으로 나눠서 6행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현대 시조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시는 운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무엇을 담을 것이냐? 형태는 알았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언젠가도 우리 협회 모임에서 말씀드린 일이 기억납니다만은 영어로는 포엠이라고 그러죠. 포엠. P-O-E-M. 포엠이라고 합니다. 시를. 그러면 이 포엠의 P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포엠에서. 제가 이제 이건 제 나름으로 시를 정리해 본 겁니다. 이건 포지티브 한 거. 포지티브. 명확해야 하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thought. 생각, 우리가 어떤 사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는 대개 시의 정의를 내릴 때 옛 문인들이 지정의가 함축된 글의 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정의.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라 하면 지적 빈곤이 우리에게 지적 빈곤, 사색의 빈곤이 있을 때 이런 포지티브, 확신을, 명확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 바탕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같은 그 철학자도 뭐라고 말했어요? 경험이 교육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경험이 교육이다. 그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간접 경험은 어떻게 얻습니까? 남이 읽은, 남이 지은 책, 남이 쓴 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얻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책임지려고 반추해가지고 내 것을 삼을 때 바로 그것이 지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바탕도 없이 글을 쓰다 보면은 사상누각이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형국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것도 글이야? 이제
이것도 글이야? 나는 이거 글이라고 느낄 수 없어. 글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제 평가드려야만 아주 힐난한 아주 욕까지 먹게 되는 거죠. 이제 아주 힐난스러운 욕까지 먹게 됩니다. 이러고선 시인이라고 그래? 이런 걸 또 활자화해서 발표해? 이런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관지를 내는 편집인들은 참 원고 청탁을 했다가도 그 작품이 그 기관지가 요구하는 것에 다르거나 시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아주 혹독한 평을 한다면 함량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청탁한 원고마저도 캔슬할 수 있어요. 그게 편집자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미주에 와서 그 미주 문화부 신문 문화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원고 청탁도 않은 시를 보내놓고선 자기네가 봐서 작품성이 있으면 게재를 해주겠는데 작품성도 없는 걸 해놓고는 내가 시 보냈는데 왜 내 시는 안 나와요? 이런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괴스러운 일입니까? 예?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반드시 어떤 원고나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원고 청탁이 있을 때 원고가 없으면 거기에 보낼 자신이 없거나 내 작품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지금 작품이 준비 안 돼 있어서 이번에는 송곳지 못합니다라고 답변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소위 지면장사라고 해가지고 이건 좀 곁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은 미주에서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낯부끄러운 얘기인데 미주의 문단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작품도 안 되는 걸 가져와서 그 사람이 가피를 해가지고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한국문단이나 이런 데다가 보내서 추천했다고 해서 등단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건 지면 그래서 이제 책을 뭐 한 30권 사라 50권 사라 해서 뭐 이런 경향. 그러고 거기에서 뭐 그냥 많은 돈도 아니고 100불 200불 받아가지고 인원수 복했다.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어서 어디 가서 정말 글 쓴다고 하기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일이지만은 기독교 문인협회, 우리 문인협회에 소속해 있던 회원이 지금 나가서 기독교를 표방한 문인단체를 이끌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주 막 그런 말만 들으면 얼굴이 화닥화닥해. 여러분들 행여 누가 당신 작품 가져와. 내가 뭐 어디 한국문단에 뭐 내가 누구하고 뭐 거기 그 발행인하고 내가 친구니까 뭐 또 편집인하고 내가 뭐 내 후배가 편집이니까 뭐 등단시켜줄게.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혹되기보다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글 쓰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최후의 무기예요. 아주 보루입니다. 아주 그냥 아주 저 배수진을 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을 가져오면 뭐 엉뚱한 그 되지도 않는 거 뭐 한국문단에서도 그 문예지로 인정도 하지 않는 뭐 이런 이런 책이 있었어? 할 정도의 책에 올려놓고 등단했다. 뭐 개간도 아니고 요즘 월간 아니면 최소한 개간은 돼야 돼요. 여러분 매거진 개간이 있죠? 추나 추동 정도에는 나와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도는 나와야.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지금 팬문학도 팬클럽에서 만드는 것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으니까 월간으로 내던 것을 지금 격월간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달씩 합본으로 내고 그러니까 1년에 6권 나오죠. 또 한국문인협회에서 나온 월간 문학은
저 문예진흥원에서 나오는 원조. 극장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극장에 가면 뭐가 붙어 나와요?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얼마씩 몇 퍼센트인가 붙여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문학단체 이런 데다가 보조를 해줘요. 출판비 보조를 해주어서 거기에서 나오고 또 문예진흥부에서도 나오고 해서 이제 그런 기관지를 내게 되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건 지금 지역적으로 나가지만 나오는 그 항목마다 자꾸 그 사적이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독교 문예협회 회원이라면 문학의 모임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 선진으로서 뭐 여러분들이 선배보다도 먼저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P는 뭐라고 했어요? 포엠에서 P는 포지티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O로 넘어가면 object.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그리고 imagination. 이것은 목적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지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의에 해당합니다. 뜻. 내 마음에 뜻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은 어떠한 세계를 이건 그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말을 했지만은 상상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세계를 또 다른 신세계로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세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은 이 시가 죽은 시가 되죠. 그냥 그려내는 스케치가 돼요. 시에도 스케치 형식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대로만 쫙 지금 저 창밖에 지금 팜추리가 있으면 팜추리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저거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건 스케치 형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시에도 그런 스케치 그림 그리는데 그냥 밑바탕에 스케치 하듯이 눈에 띄는 대로 드로잉 하듯이 스케치라는 시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시라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뜻을 담은 신세계로의 전개가 있어야 돼요. 새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쓰여지는 시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시의 여러 행의 시 가운데 한 행만에서라도 바로 이거야 라고 독자들이 감탄을 낼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쓰실 때 다른 분이 쓴 어휘, 보캐블러리를, 워드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리움이라는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런데 그냥 보면 그리움, 애타는 마음, 이런 거. 요즘 소위 케이팝들이 노래하는 노래의 가사, 그 시를 보세요. 참 대단합니다. 거기에 쓴 시, 물론 그 문학을 전공한 분들이 작시를 하고 작사하고 이제 이러기도 하지만은 옛날에 우리 시에는 그리움, 겨워서 어쩌고 이런 안타까움 이런 말들이 자꾸 그런 말들이 그리고 한 시에 이제 이건 지역적으로 나갑니다만은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린 한 시에 쓰였던